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공격과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겹치며 전방위적인 자산 회피 흐름 속에 깊은 조정을 맞았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1위 기업 CATL이 자사의 플래그십 배터리인 선싱의 2세대 모델을 공개하며 단 5분 충전으로 최대 52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발을 빼고 초단기 국채, 금, 저변동성 주식 ETF로 자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시그널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구글의 검색 독점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나섰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6%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25% 이상 하락하며 AI 시대 들어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월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공격과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겹치며 전방위적인 자산 회피 흐름 속에 깊은 조정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정책을 거세게 비판하며 물가 상승이 거의 없고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그의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미 자산에서 대거 이탈했고 주식과 국채, 달러까지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서 유럽채, 일본 국채, 금으로 자금을 이동하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온스당 3,4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S&P 500 2.36%, 나스닥 지수 2.55%, 다우지수 2.48% 급락했으며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시장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다른 국가들이 끼어들어 자국에 불이익을 주는 어떤 형태의 협상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무역 전선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는 글로벌 리스크 회피 심리를 자극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시장은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해임설에 대한 법적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그것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은 극단적 변동성과 함께 미국 자산에 대한 대규모 매도세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1위 기업 CATL이 자사의 플래그십 배터리인 선싱의 2세대 모델을 공개하며 단 5분 충전으로 최대 52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아디가 최근 공개한 5분 470km 충전 성능을 능가하는 수치로 테슬라와 메르세데스를 포함한 글로벌 경쟁사 대비도 우위를 보이는 성능입니다. CATL은 해당 배터리를 올해 67종의 전기차 모델에 적용할 예정이며 고속 충전에도 에너지 밀도를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CATL은 나트륨 기반 배터리 낙스트라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나트륨 배터리는 리튬보다 저렴하고 고온 저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오는 12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ATL의 기술 진보는 충전 속도 혁신뿐 아니라 자원 공급망에서의 탈중국 의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발을 빼고 초단기 국채, 금, 저변동성 주식 ETF로 자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글로벌 무역 전쟁 확대 우려와 연준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4월 현재까지 안전자산형 ETF로는 180억 달러가 유입되었고 이 중 약 3분의 2는 현금성 ETF에 쏠렸습니다. 대표적으로 BIL, SHV, SHY가 각각 79억, 28억, 10억 달러 이상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금 ETF는 3개월 연속 순유입 중이며 지난 2년간 외면받던 저변동성 주식 ETF에도 투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채는 3% 넘게 하락했고 고수익 채권 및 프라이빗 크레딧에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통화정책 환경에서는 장기보다 단기, 고위험보다 유동성 중심으로의 자산 배분이 더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단기 자산은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더 빠르게 리스크 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시그널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일 발표될 분기 전망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임금 상승과 점진적 인플레이션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 전망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글로벌 수요 위축 우려로 인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행은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단기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추후 금리 인상 여지는 열어두며 시장의 기대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예정된 일본 재무장관과 미국 재무장관의 워싱턴 회담에서 환율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지의 정책 결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현재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많은 환경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 데이터 확보 후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우버의 유료 구독 서비스인 우버원에서 발생한 소비자 기만입니다. FTC는 우버가 사용자 동의 없이 요금을 청구하고 구독 해지를 불합리하게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해지하려면 최대 23개의 화면과 32번의 조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버는 현재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20초 이내로 쉽게 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FTC가 빅테크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FTC 위원장 앤드류 퍼거스는 국민은 취소하기 어려운 원치 않는 구독에 지쳤다며 강경한 태도를 밝혔습니다. 한편 우버는 CEO 다라 코스로샤이와 함께 올해 초 트럼프 취임식에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FTC의 빅테크 규제 드라이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구글의 검색 독점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에 대해 크롬 브라우저 매각, 검색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 그리고 애플 등 기기 제조사에 대한 기본 검색 엔진 설정 계약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1982년 AT&T 이후 처음으로 미국 정부가 기업 분할을 추진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판결은 지난해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 독점을 했다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3주간의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해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해가 되고 미국 기술 리더십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판결이 나올 경우 상고할 방침입니다. 이번 판결은 AI까지 포함한 향후 검색 시장 지형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6% 하락했습니다. 핵심 원인은 CEO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역할입니다. 그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 산하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 특별 고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지금은 테슬라의 코드레드 상황이라며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에 전념하지 않으면 브랜드 이미지가 치명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저가 전기차 출시 지연과 함께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며 향후 15에서 20%의 영구적 수요 감소까지 예고됐습니다. 머스크가 조만간 130일 제한 기간을 채우고 정부직을 떠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이브스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이 갈림길이라며 머스크의 선택이 테슬라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25% 이상 하락하며 AI 시대 들어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미국 정부의 H20 칩 중국 수출 금지 조치와 함께 무역전쟁 심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둔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주가는 예상 수익 기준 21배로 S&P 500 평균인 19배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57%에 달하는 올해 매출 성장률을 고려하면 여전히 성장주로서의 매력은 유효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오는 5월 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중국 고객들의 선구매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전체 애널리스트의 약 90%가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웨이는 AI 칩 910C를 5월부터 본격 출하할 계획입니다. H20 제재 이후 중국 내 AI 시장에서 대체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엔비디아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관세와 공급망 이슈는 AI 업계 전반에 걸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 리스크를 감안하면 단기적 불확실성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